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정연구소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급한 예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구축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라인을 목표로 한 그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북미 간의 상시 통화가 가능한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에 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직접 했습니다. 17일 날 예. 통화를 하겠다.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예. 지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어서 상당히 또 북미 간에 굉장한 그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직통 전화번호를 건넨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문제를 구체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을 계속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료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예. 내일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네. 통화해서 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고생 많았는데 이제 구두로 약속한 거 하나하나 좀 시작 가동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구두로는 많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합의문 자체에 CBID에서 VI가 빠졌다고 이제 지금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한국과 미국과 북한과 3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해서 공동 전략을 갖게 됐다. 예. 이건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관건은 북한이 과연 선의의 행동들을 계속 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아마 구두로 상당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믿지만 예. 그 믿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화번호 가르쳐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때 북한과 미국 지난해만 해도 핵단추 얘기를 관련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책상에는 핵단추 대신에 전화가 놓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까지 드는데 북미 정상이 한 라인을 구축을 한다면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만 해도 핵단추의 크기를 가지고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작년 상황과 지금 불과 한 7, 8개월 지난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책상 위에 이제 북미 간에 통화할 수 있는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놓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 북미 간에 특히 북미 정상 간에 신뢰의 어떤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 이런 전화 통화를 상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씨앗이 이제 그 싹이 트고 그 싹이 터서 또 자라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 간의 이러한 그 전화 통화가 상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북미 간의 돌발적인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돌발 상황이랄지 또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안정감 있게 북미 정상이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을 이번 그 전화 통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것은 저는 대단히 큰 진보다. 북미 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서로 그 으르렁거리면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펼쳤던 예. 지난 10년간의 북미 관계가 이제는 그야말로 대화 그다음에 협력의 관계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 이 전화 통화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가장 큰 이유, 비핵화 협상을 좀 빨리 해보자는 의도일까요? 그렇죠. 북한이란 체제가 다른 실무 협상 해가지고서는 하세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탑다운 방식으로 직접 통화해서 의중을 물어보고 또 이제 11월 중간선거 미국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시간표대로 지금 한 번에 다 터뜨릴 필요가 없죠. 서서히 하면서 종전선언도 또 있으니까 또 워싱턴에 김정은을 초청해 놨으니까 지금 뭐 다 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회담을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좀 상당히 전문가나 정치인 정계에서 상당히 좀 차가운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목을 다져서 항복 직전인 사람을 왜 이렇게 풀어줬냐? 얻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김정은이 성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로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이제 내일 통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약간 이제 초조해야만 될 이유가 중국이 북한의 무역의 90%를 차지하는데 지금 많이 사실상 제재가 좀 풀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중국은 그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제재한 건 빨리 해제해야 된다라고 또 오늘 촉구하고 나섰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재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를 미국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하고 북한하고 관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미국만 혼자 미로를 즐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을 단단히 관리하고 성의 표시를 하도록 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미국 국내와 또 중국, 러시아 많은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구도가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김정은을 계속해서 재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남북 정상 간에 직통 전화가 설치가 됐고 네. 이번에 또 북미 간에 이런 전화가 설치가 된다면 네네. 비핵화 협상 아무래도 좀 빨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예. 남북이 가능하고 북미가 가능하고 또 한미는 뭐 오래전부터 한 라인은 있었고요. 그러면 이 3자가 남북미가 함께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3자가 그 3중으로 그 다원 방식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 분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그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호 신뢰가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핫라인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앞으로 비핵화의 프로그램, 특히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지금 이제 실질적인 타결이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행과 관련된 부분,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예.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보상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물론 실무적으로는 폼페이오 그다음에 김영철 라인이 작동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최상위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빠른 속도로 결정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돌파해내고 이런 방식 아까 탑다운 방식 홍인익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방식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아마 이번 남북미 간의 그
전화 통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그런 비핵화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미국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놓고 일부 네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상보다는 북한으로부터 좀 덜 얻어낸 거 아니냐, 너무 네네.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마쿠 무슨 협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는 분도 있거든요. 마쿠 협상이란 표현보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공동성명에 나온 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문구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자. 또 평화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내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이제 유해 송환과 관련된 문제.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1시간 20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폐쇄하겠다. 이 이야기는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핵화를 미국이 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평화 체제를 구축시켜줘야 되는 부분 북미가 합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할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 예. 또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오래전부터 가동을 했었고 성킴 또 최선희 라인도 집중적으로 한 열흘 이상 가동을 했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이면 합의란 표현보다는 많은 부분 북미 간의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다만 CVID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번에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도 예를 들어 종전선언 문제도 그렇고 다른 중요한 것들도 좀 더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일요일 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요일이면 내일이고 내일이죠. 네. 미국 시간에 일요일 날 한다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뭐 월요일 새벽이나 뭐 네. 이렇게 될 텐데 진짜 저 전화를 할까요? 뭐 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뭐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사실 문서 외에 많은 구두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주한미군 문제일 테고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 훈련 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에 하는 조치들 그거를 아마 구두로 하고 지난번 회담에서 그 의미라고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 그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한 거죠. 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고 그래서 북한에게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핵을 폐기를 요구하는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이제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네가 핵을 개발할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 명분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이 자기가 비록 뭐 CBID는 아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들었다면 시진핑, 푸틴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기면 아주 신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몰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라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예.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북한과는 아주 열렬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나왔죠. 예. 그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에 능한 사람으로서 폼페이오를 시켜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했는데 CBID는 목숨을 걸고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을 써보자.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트럼프의 접근 방법을 환영하고 나선 이유가 우리하고 접근법이 같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면 김정은은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역할이 커지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김정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자기도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접촉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홍 박사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한미 연합 훈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 중단을 제안했을까요? 그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줘야 되는 선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단 문제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했던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실제 기자들이 가서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많은 부분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북한이 이 조치는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결과로서 나온 그것이 아니고 선제적 조치다.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의 이행을 100으로 놓는다면 한 10 정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어떤 조치가 나와야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구사항 중에 그러면 당신도 하나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조치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인데 이건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동안에 군사훈련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또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군사훈련 우리가 3대 군사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키리조브 훈련 그다음에 8월에 지금 곧 개최가 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기동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 훈련들은 일상적인 훈련들은 하겠다. 다만 이제 아마 제 판단에는 나머지 훈련 맥선더 훈련이나 이럴 때도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전략자산의 전개는 미국이 아마 자제하는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꺼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북미 간의 조율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북한 얘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북한의 보도는 김정은은 당연히 저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 핵 비핵화를 독려하고 만약에 비핵화 조치에 철저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걸로 카드를 오히려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는 북한이 우리한테 위해 행위를 하면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 너네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제거한다는 쪽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수단이 생기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중에서 대규모 훈련을 안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다시 재개하면 엄청나게 북한에겐 손해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드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문제 쪽에 자기네가 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한국이 왜 돈을 왜 덜 되느냐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자기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북한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 대가로 아주 진정성을 진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김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또 아니면 북한이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동안 또 이 지금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 지금 지명자가 얘기했듯이 이건 잠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영원히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북한에게 핵 비핵화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독려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상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 문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꺼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느냐, 사실상 두 사람이 다 동시에 꺼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훈련 비용 문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뭐 훈련뿐만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까지 저런 트럼프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그 외교 문제를 푸는 대통령이고 예.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미 동맹이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다 같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간의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한국 쪽에 계속 내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이 구조가 확실하게 틀을 갖고 진전이 된다면 예. 군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전시작전권도 한국이 최대한 빨리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양을 더 늘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겠지만 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총액은 저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총액들은 줄어들게 만드는 그 구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군사 비용이 더 늘어나는 또 북한의 위협이 약화되고 있는데 미국에 우리가 돈을 더 주는 이 구조는 아마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는 한미 연합 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문 대통령은 그제 한미 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연합훈련이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입장을 저렇게 정리를 하는데 네.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모든 비용 다 내고 뭐 다른 것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훈련은 중단하고 전략 자산 오는 거는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삼가고 예. 비핵화 잘 안 하면 다시 오고 이러면 탄력성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제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성실하게 안 하면 다시 가하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뭐 완전히 비핵화하면은 좀 해제해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방위비 분담금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면은 방위비 분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말이 되는데 지금 중국을 세계적으로 견제하려고 그러고 주한미군의 해외 전진 기지를 이렇게 유지하고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엄청난 이득일 뿐 아니라 그 미군을 만약 철수시켜서 미국에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예. 한국에 둠으로써 우리가 70% 정도를 분담해 주니까 30%만 내고 그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 철수시키면 그 군대를 해산시키면 돈의 절약이 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 설명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1990년까지는 1원도 안 줬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우리 경제가 낮아서 조금씩 대주게 1,000억에서 시작해서 9,400억이 됐는데 지금 이걸 또 2배로 내라는 거는 사실 좀 과도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가시화된다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까요? 아마 이제 북한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축소한달지 예. 또는 군사훈련을 취소한달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군사훈련을 북한이 계속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고 예. 특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 훈련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이 2월 달부터 보통 열리고 예. 또 독수리 훈련이 한 3월 달부터 열리고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열리고 이때마다 한반도에서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또 북한의 무력 시위가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이랄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했고 거기에 또 우리는 엄청난 또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또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또 후방에서 가슴 졸여야 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남북이 또는 남북미가 군사훈련을 상호간에 어느 한쪽만 중단한다거나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북한도 중단하고 우리도 중단하고 뭐 이런 조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어떤 대결을 어떤 평화의 구도로 바꿔가는 뭐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게 저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조치가 그것의 어떤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끝으로 최근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 군사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제안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그러니까 JSA죠. 비무장화를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놀랍게도 북한이 제안을 했어요. 그 비무장지대 전체를 사실 실질적인 비무장화 해야 되고 예. 판문점 선언에도 서로 이제 그 지역을 실질적 비무장화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JSA 지역만이라도 공동관리구역만이라도 먼저 그 실질적 비핵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데 예. 권총 차지 말고 하자.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관광객들도 더 많아질 테고 또 긴장 완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임정석 실장이 이제 주재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공동 경비구역은 권총 차지 않고 근무하는 진짜 평화지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JSA가 실제로 비무장화 된다면 네. 얼마 전에 왜 북한 병사가 한 명이 이렇게 네네. 넘어왔을 때 뒤에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이제 더 벌어지기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판문점은 JSA는 거기에 경비병들이 무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8.18 사건, 70년대에 이루어졌던 독기 그런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때 무장이 개인 화기 무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예. 소총을 차고 그 전까지만 해도 JSA 내에서는 남북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예. 70년대 그때 그 8.18 사건 때 중간에 이제 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JSA에서의 지금 비무장 근무는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예. 복구를 하는 것이다,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 쪽에서는 JSA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DMZ 내에서 GP 문제, GP 철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화기 철수하는 문제 이걸 다 꺼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북한은 우선 JSA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출발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이렇게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정연구소 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